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 가지 더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저희 전문 분야가 원래는 고급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 분야가 전문 분야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아니면은 특히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쪽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 쪽을 조금이라도 더 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해 본 제품 중에 가격은 그다지 비싸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디자인도 좋고 음질도 좋고 브랜드도 뭐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을 한 가지 떠올려 봤는데 딱 이 제품이 생각이 나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탄젠트라는 브랜드예요. 로고 같은 것도 보면 탄젠트라는 로고 밑에 덴마크라고 또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덴마크 브랜드죠. 덴마크. 사실 이제 탄젠트라고 하면은 하이파이 매니아 분들은 조금 아시긴 합니다. 이 탄젠트라는 브랜드는 덴마크에서 1996년도에 처음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덴마크에서는 꽤 국민 브랜드처럼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국민 브랜드가 사실상 역사가 꼭 뭐 한 100년씩 되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굉장히 이제 시장 내에서 인기가 있으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브랜드. 그 가격대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가구점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 오디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가구를 제작하던 공장들이 스피커 공장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가구 제작하는 것보다는 스피커 제작하는 게 돈이 더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한 거죠. 덴마크에 사실상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도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탄젠트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는 디자인과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은 그런 브랜드로서, 물론 이제 저렴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하이파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조금 뭐 고급 브랜드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좀 평가절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디오 전문 평론가 활동을 하면서 느끼기로는 이 탄젠트 오디오라는 브랜드는 가격에 비해서 꽤 괜찮은 브랜드다. 저렴한 제품이라고 너무 깔보지 맙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탄젠트 오디오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은 이 탄젠트 오디오라는 브랜드는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이면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덴마크 브랜드고, 유럽의 일부 매거진에서는 소식이라든지 제품 리뷰라든지 제품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브랜드고요. 제품 리스트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이제 휴대용 무선 스피커, 라디오, AV용 스피커, 디자인이 좋으면서도 심플한 그런 오디오 제품 위주로 라이프 스타일형 위주의 오디오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나름대로 좀 된 브랜드예요. 하이파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 이게 이제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DAB2Go 플러스입니다. 정확하게는 뒤에 플러스가 붙은 제품이 있고 플러스가 안 붙은 제품이 있어요. DAB라는 게 이제 디지털 라디오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AB2Go 뒤에 BT라고 해가지고 블루투스라는 제품이 있고, DAB2Go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DAB2Go 플러스 제품이 최신 제품이고요. 기본적으로 다 블루투스는 되는 제품이에요. 이미지를 봤을 때 디자인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은 제품 이미지를 봤을 때 지금 요 부분이 구형은 살짝 더 널찍하면서 글자만 나와 있고요. 신형은 이 부분에 조그맣게라도 이미지가 나와 있는 제품, 이 이미지 컬러 이미지가 나와 있는 제품이 신형입니다. 현재는 판매점이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형을 판매하는 곳은 되게 많아요. 근데 신형인 플러스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방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대에는 20만 원대에 몇 군데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약간씩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뭐 제일 싼 데서 사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기능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오면 그냥 이제 작고 예쁜 디자인에 패브릭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휴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휴대가 안 되면은 무선 스피커로서의 활용성이 확 떨어지게 되죠.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FM 라디오 지원하고요. DAB, 디지털 라디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블루투스 되고요. 아날로그 입력 단자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단자가 있고 이게 전원 연결 단자고 이게 전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FM 라디오 안테나죠. 아날로그 입력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외장 스피커로도 충분히 액티브형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조용하게 음악을 듣고 싶거나 그럴 때에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단자를 이용해서 별도의 이어폰 같은 것도 연결이 가능하다. 색상은 화이트 색상도 있고요. 검정 색상도 있고 얘는 이제 월넛 색상입니다. 앞면은 이제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나름 예쁘게 생겼는데 뒷면은 이제 여기를 풀르면은 건전지가 안에 들어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고 배터리 교체도 가능합니다. 충전을 하면은 8시간 동안 휴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스피커고요. 여기가 이제 조작부, 여기가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물론 이제 오디오 제품이기 때문에 음질이 좋아야겠죠. 음질이 좋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 가격대에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게 음질은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넓게 보자면은 물론 이제 약간씩의 차이가 없지는 않죠, 당연히. 근데 이제 다만 음질을 빼고 먼저 시각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에서 먼저 거론을 하자면은 저는 휴대가 간편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집 안에서도 사실상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휴대가 필요하거든요. 집 안에서도 제법 견고한 느낌의 손잡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편해요. 굉장히. 그리고 무게도 얼마 안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음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탄젠트 오디오라는 브랜드 자체 제작사 자체는 그렇게 음질에 대한 센스가 그렇게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내하고 또 이제 그 외에 다른 한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디자인은 거의 대부분 합격점이에요. 대본에 이거를 보여줬더니 하나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그냥 놔두라고. 디자인이 이만하면 합격점이다. 디자인도 나름대로의 그 레트로한 디자인이죠. 복고적인. 위쪽에 이렇게 노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전원 버튼이면서 볼륨 버튼이고요. 하나는 이제 라디오 채널 돌릴 때, 그리고 라디오 채널 돌리고 뭐 메뉴 같은 거 선택했을 때 선택 버튼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오디오 제품에 이런 노브가 없으면은 좀 아쉬워요. 볼륨 같은 것도 이렇게 조절을 하는 재미도 있고요.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요즘 자체적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연결했으면 스마트폰에서 볼륨 조절을 하고, 볼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버튼들 위주죠. 근데 얘는 이제 약간 이제 복고적인 디자인이다 보니까 노브가 이렇게 있는 것도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FM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그리고 이 제품은 집안에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안에서 음악을 틀 때는 꼭 스마트폰 무선 연결이 아니더라도 FM 라디오 듣는 경우 많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제가 집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하나 이런 경우만 아니면은 그 라디오 방송 잘 잡히거든요. 라디오 방송 청취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이면서 라디오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매우 적합한 제품이다. 그리고 활용성이 되게 좋은 제품이다. 그러니까 기능성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흠잡을 게 없는데 가격이 20만 원대예요. 물론 이제 이거하고 얼추 비슷하게 생기면서 가격이 더 싼 제품들도 있어요. 오리지널 그냥 중국 브랜드인 경우이거나 국산 브랜드인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싼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국 브랜드까지는, 오리지널 중국 브랜드까지는 리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나빠서 소개를 안 한다기보다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소개할 시간이 없다. 엄밀히 따지면 이 제품도 그렇게 뭐 마감이라든지 만듦새가 고급은 아니에요. 가격대 자체가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주 고급까지는 아니지만은 얘보다 더 저렴한 제품들은 확 태가 납니다. 싸구려 티가 확 나죠. 오리지널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 그리고 음질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데마크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디오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브랜드로 인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뭔가 믿고 구매를 하기에, 브랜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믿고 구입하기에 20만 원대 현재 인터넷 최저 가격이라는 게 그다지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으로 또 뭐 생각나는 거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찌됐든 컬러로 디스플레이가 나와주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현재 배터리 상태, 그리고 현재 기능 상태,
현재 뭐 볼륨 상태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로 볼 수 있고, 라디오 채널 같은 거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얘가 가운데에 보시면 메뉴 버튼이 있는데, 메뉴 버튼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랄 게 별로 없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죠. 이퀄라이저 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 노멀, 클래식, 재즈, 팝, 락, 그리고 무비, 플랫 그런 것들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플랫 뭐 이런 거 뭐 클래식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세세하게 정돈되게 소리를 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고요. 락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저음이 좀 더 헤비해지고 살짝 거칠어지고 그렇게 재생이 되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노멀이나 팝 정도 놓고 사용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 그렇게 느꼈고요. 아주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그 외에도 뭐 라디오 채널 저장시켜 가지고 여기 보시면 1, 2, 3, 4, 5 있으니까 저장시켜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시계 기능 쓸 수 있고요. 자동 꺼짐 기능, 이걸 보고 이제 슬립 기능이라고 하죠. 잠자기 위해서 알람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활용을 하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음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음악이 재생되는 거를 영상 녹음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만은, 그걸로 이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실지는 상당히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안 들어보는 것보다는 낫겠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음질에 대한 설명은 은유적인 표현이나 감성적인 주관적인 느낌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점 양해 바랍니다. 기능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음질에 관련된 스펙은 그다지 고려할 대상이 못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음질도 저는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찾아와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광고료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상이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얘의 음질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오디오 평론 같은 걸 하면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만드는 사람이 음질에 대한 센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람이 들었을 때의 그런 음질에 대한 호감도, 그런 게 많이 달라져요. 이런 저렴한 제품들이 하이엔드 사운드를 굳이 흉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저렴한 제품들의 한계라는 것도 명확한 거예요.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물량 투입을 할 수 있는 그 한계, 이런 정도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패턴 이런 거를 잘 알고 다양한 조건과 변수에 가장 이상적으로 들어맞는 그런 음질로 튜닝을 하는 게 기술인 거예요. 기술. 이 정도 가격대에서 무슨 원음을 추구한다는 둥, 무슨 뭐 광대역을 추구한다는 둥, 무슨 깊이 있는 음을 추구한다는 둥, 그런 제품 없어요. 사실상 한 20만 원대 제품 중에 그런 음을 재생하는 올인원 이런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는 없습니다. 없어. 이게 이제 그걸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가? 이 가격대의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들은 일부 대역이라든지 소리의 깊이감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당장에 들었을 때 좀 산뜻하고 기분 좋은 음이 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이 정도의 스피커를 가지고 무슨 뭐 초저역을 들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은 뭐 클럽에 갔을 때 나오는 클럽 사운드를 내가 빵빵하게 뭐 파티 사운드를 만들어가지고 들어야 되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 가격대의 다른 경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짧은 회사들의 음질을 들어보면 선명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하모니가 없어요. 섬세함이 없어요. 섬세함이. 아니면은 좋다 이거야. 저음을 일단은 빵빵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저음의 양감이라든지 빵빵한 거는 금방 캐치를 하니까 저음을 일단 좀 빵빵하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저음이 빵빵한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고 지저분해. 소리가 산뜻하면서도 투명하면서도 예쁘면서도 넓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게 이 스피커의 특징입니다. 소리가 투명하다는 표현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소리가 투명하다는 이야기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소리가 선명한 것과 투명한 것도 나름대로의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선명하면서 뻣뻣한 소리를 가지고 투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투명하다는 것은 선명함의 느낌이 상당히 괜찮으면서도 소리의 하모니까지, 그러니까 소리의 여운이라든지 소리의 떨림이라든지 그런 투명한 느낌, 맑은 느낌, 그런 것까지도 되게 좋은, 소리가 되게 센스 있게, 물론 이제 다 감성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투명하다라고 약간 이제 선명하다보다 좀 더 높은
표현으로, 좀 더 칭찬하는 표현으로 투명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얘의 소리가 그다지 싸구려틱하지 않고 투명하면서도 배음이 풍부해요. 중고음의 배음이 풍부해요. 배음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소리의 사이 제일 높은 대역에서 낮은 대역까지 오면서 그 소리 사이의 풍부함, 정보의 잔향이라든지 여운이라든지 그리고 양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종합적인 느낌을 저희 오디오 평론가들이 배음이라고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제 주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배음이 풍부했을 때, 풍부한 배음을 이용해서 투명하면서도 화사하면서도 섬세하면서도 하모니컬한 한 음을 재생을 했을 때 그 느낌이 되게 기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오디오 기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풍부한 배음의 느낌, 뭐 근사한 느낌, 하모니컬한 느낌, 섬세한 느낌, 그런 느낌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저렴한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비교적 확실히 그래도 유럽에서 디자인을 한, 유럽에서 설계를 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음악에 대한 음악적인 표현력, 그런 거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높다.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설계를 하거나 그냥 단순 전자제품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나온 오디오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소리의 표현력 자체가 단조로워요. 좀 싸구려틱해. 근데 이제 얘만 하더라도 얘가 무슨 당연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얘가 무슨 하이엔드 사운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20만 원대라는 가격을 고려하면 그런 소리의 섬세함이라든지 풍부한 하모니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그 느낌이 다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력이 풍부하다는 말이 됩니다. 소리가 답답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되게 센스 있게 투명한 음을 잘 재생을 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소리가 답답하지는 않다. 소리가 되게 상큼하고 예쁘게 재생이 되는구나. 그런 느낌은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리가 되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얘가 뭐 출력이라든지 그런 거 내장 앰프의 성능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가 절대로 무거우면 안 돼요. 가볍게 제작을 하면 앰프의 성능이나 스피커 통의 내구성이라든지 스피커 통의 통울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가벼우니까. 그 통울림이라든지 이 가벼운 무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음질적으로 오히려 잘 역이용을 잘 해가지고 소리가 통울림이 있으면서도 좀 산뜻 발랄한 소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뭐 저음에 대한 느낌도 일단은 저음이 엄청 단단하진 않아요. 굳이 단점이라면은 소리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있어요. 불필요하게 저음에 울림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음의 잔향이나 여운이 풍부해지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저음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답답해질 수도 있고 벙벙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분명히 통울림을 꽤 이용을 하는 스피커예요. 볼륨을 좀 올리고 그러면은 저음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깊이 있고 중량감이 있게 재생이 되지는 않지만은 저음이 절대로 지저분하진 않아요. 넓고 길게 펼쳐져요. 얘는 저음을 발랄하게 재생해요. 리듬감 있게, 리드미컬하게. 저음이 일단은 지저분하고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에서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저음의 양감이 부스팅이 될 수 있는 환경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쓰면은 저음이 조금 부스팅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더 저음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은, 저음의 품질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반사작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간이 좁은 곳에서 사용하면은 저음이 좀 부스팅이 되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넓은 공간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아까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비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락음악 모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세팅을 하면은 저음이 조금 늘어납니다. 제법 늘어나요. 소리가 너무 무겁거나 좀 응집이 돼 있거나 저음이 너무 많이 재생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얘보다 선명하게 안 느껴져요. 얘보다 투명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가 없죠.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근데 얘는 마치 솜사탕 같은 음을 재생을 해주다 보니까 완벽한 음질은 아니더라도 되게 음악 듣는 재미가 좋다. 기분이 좀 살짝 이렇게 톤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부엌이나 거실에서 사용을 할 때 소리의 이런 펼쳐짐이 되게 좋다. 야외에 나가서 사용을 했을 때도 소리 자체가 그 중음의 느낌이 되게 잘 들린다. 기분 좋게 산뜻하게 잘 들린다. 그런 점들이 되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되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도 이 가격대의 제품들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음질은
뭐 깊이감이 있는, 되게 깊이감이 있고 뭔가 강력함이 있는 음질은 아니지만 음악을 감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음질인 건 맞습니다. 음질적인 센스가 확실히 좋은 제품인 거는 맞다. 디자인, 편의성, 활용성, 이런 이동성 이런 거 최고 수준이고요. 블루투스 스피커 브랜드로는 그렇게 메이저 브랜드까지는 아니지만 가격에 비해서 분명히 한번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추천드릴 만하다. 그런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